저희 동네의 뒷골목의 현실입니다. 지금 보이는 건 일본 소도시의 버려진 집들입니다. 저희 집에서 200m,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집들인데요. 이게 일본의 현실이에요. 버려진 집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. 이런 곳이 있는 뒷골목, 걸어가기 좀 무섭죠? 사실 저는 이 골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방금 버려진 집에서 20m, 30m 떨어져 있는 일본의 아파트. 지금 보이는 게 6개 집이 있거든요. 6개 방에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. 일본의 시골 마을, 시골 도시, 옛날에 지어져 있던 건물, 빈집이 많은데요. 이 아파트에서 10m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. 그 새 건물은 쓰나미가 와도 멀쩡하다는 60년, 70년의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물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. 여기는 목조 건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베이스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 소도시에는 이 100m 안에 최신식 건물도 들어서고 있고 쓰러지는 흉물의 빈집도 있고 아파트에는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. 도대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. 안녕하세요. 나고야에 살고 있는 준입니다. 오늘은 일본의 빈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. 지금 이 집은요, 저희 집 옆에 집인데요. 이 집, 빈집이죠. 이 집에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, 4년 됐나?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?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죠? 네, 사실 저 집에 자식분들이 2주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 집을 관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집은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집입니다. 그러나 그런 집만 있는 게 아니죠. 저는 지금 산책을 하면서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요. 저기 논밭 사이에 있는 저 집은 빈집일까요? 저 집 정말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죠? 맨 마지막에 저 집 빈집인지 아닌지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일본 골목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없어서 다 빈집 같아요. 진짜로 삭막해. 일본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집도 보세요.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. 저 집. 저 집도 사실 빈집인 게 맞고요. 저 빈집을 논하기 전에 집 자체가 너무 오래되어 있죠. 이 옆에 있는 논밭 옆에 있는 저런 집들 정말 연식이 오래됐잖아요. 근데 저 집들 빈집도 있고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. 신기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런 집에 살면서 새로 집을 개조하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. 이 골목길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길입니다.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은 곳을 걸어갈 때도 인기척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썰렁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빈집들이 많은 골목길은 저는 무서워서 사용하기가 좀 그래요. 근데 이 집도 빈집입니다. 원래 이 집에 살고 있던 주인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. 안면식만 있는,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다고 그러도 서로 막 인사하고 그러진 않는데 안면식만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 집도 빈집이 되어 버린 상태이고, 빈집을 보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, 원래 이 집은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, 그리고 빈집이 되면 저렇게 그 셔터, 낮에도 저런 셔터 문이 쳐져 있습니다. 그래도 이 집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이 집 바로 뒤편에 있는 이 집, 여기 빈집은 담장 넘어가 있고 좀 상태가 심각하죠. 이런 집은 빨리 철거해 버리는 게 맞는데 철거하는데 돈이 드니까 철거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옆에도 연식 한번 보세요. 정말 오래됐죠.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이 돌아가시면 이 집도 승계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아들 자식들도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, 특히나 시골에 있는 집들은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거의 빈집이 되더라고요. 특히 이런 골목길에 있는 집들은 100% 빈집, 방치되는 집이 됩니다. 자, 이 집도 좀 더 가까이 보는데요. 되게 오래된 건물이잖아요. 이 집은 사람이 살까요? 안 살까요? 그리고 여기 외벽도 보세요. 저는 이 골목 안 갑니다. 무서워서. 정말 레트로, 옛날 우유 상자가 있고, 우유 배달 상자가 있고, 참 옛날식의 골목길이죠. 옛날에 일본도 60년대, 70년대,
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수는 늘어나고 집은 없기 때문에 그 급조로 만들어졌던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 중에 이런 집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여기가 집만 문제가 아니라 이 집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형편이 없습니다. 이게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. 저기 집, 아파트인데, 이거, 여기 저기 다 공실이야, 공실. 사람들 다 나갔어, 여기. 제가 살고 있는 아이치는 지방 소도시라고 그래도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웬 공실이 이렇게 많아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? 근데 빈집은 늘어나고요. 새 집은 또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. 이런 빈집 옆에, 이렇게 좋은 집도 있어. 와, 여기 집 좋다. 저 차는 BMW야. 그리고 일본에서 최고 좋은 알파이더라는 패밀리카 있고. 와, 이 집은 건물 잘 지어놨네. 좋네. 여기 언제 건물 지었대?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건물 지었네? 여기 집 단장 잘 해놨네. 밤에 오면 되게 멋있겠다. 이쁘게 잘 해놨네, 여기. 오, 그렇단 말이야? 지금 보이는 건물은 빈집에서 1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지어 놨어요. 그리고 아파트에 공실 있는 아파트에 바로 옆에 새 집을 이렇게 지어 놓고요. 되게 마당 정리도 잘 해놨습니다. 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개발하고 있는 단지입니다. 여기는 단독주택이 들어온다는 조건 하에서 땅을 분양하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가 원래 논밭이었거든요. 처음에 이 분양지를 만들 때 처음으로 했던 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. 아까 봤던 그 허물어지는 버려진 집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좁아요. 지금 분양하고 있는 모델 하우스 같은 집인데요. 이 집 정말 좋은 집인데요. 이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60년, 70년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집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하고 수준이 다릅니다. 저희 집은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고요. 내구성도 좋고요. 들어가는 내장재랑 이런 거 수준이 달라요. 그리고 여기는 주문주택이어가지고 저 같은 분양주택 집이 아닙니다. 구매자가 방 배치부터 시작해서 다 설계 모든 걸 일일이 관여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. 일본의 전통 집들이 난방 단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런 주문주택의 같은 경우는 난방 단열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내진 설계 자체도 빌딩급 내진 설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즘 저런 집들은 유가담보, 온돌 많이 깐다고 그렇더라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2억 조금 넘은 돈이고 이런 집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집 지으면 4억 확 넘어갑니다. 일본은 저희 집처럼 분양주택인지 아니면 주문주택인지에 따라서 집의 퀄리티가 확 차이 납니다.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난방 단열 이런 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주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급으로 외장재도 최고급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난방 단열 이런 거 전혀 문제 없고요. 정말 쾌적하게 살 수 있죠. 일본도 정말로 다 돈입니다. 돈 들이면 들인 만큼 집이 이쁘게 나옵니다. 여기에 있는 외장재는 시간이 지나서 페인트 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햇빛에 의해서 때도 지워진다고 그래요. 진짜로 광합성 하는 것처럼 저 외벽에 있는 때도 햇빛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워진대.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좁은 골목길에 빈집들도 되게 많은데 조금 큰 길로 나오잖아요. 이쪽은 빈집은커녕 건물 자체가 새 건물도 많고요. 정말 잘 지어진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, 여긴 뭐야?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는 거야? 이 집은 마당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었나 봅니다. 주차장이 5대나 될 수 있는 집은 내가 일본에서 별로 못 봤는데 사실 이 집이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 집주인은 텃밭 이런 거 절대 하기 싫은가 봐요. 다 그냥 시멘트 발라놓은 것 같아. 또 뭐 벽이 나무여가지고, 되게 오래되고, 이거 무너질 것 같죠? 근데 여기에도 빈집이라면 빈집이죠. 안 쓰는 이런 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. 근데 일본 집이 좀 특이한 게,
뭐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? 옆에 빈집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. 관리만 하면 문제 없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이 집들을 나중에 그 골목길 이런 데나 이제 빈집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재개발도 안 되고 그렇지만 큰 길 옆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건물 붙고 사업성이 되니까 건물 붙고 새 집 지어서 팔고 뭐 이러더라고요.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1000만 세대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 1000만 세대 중에 문제가 되는 건 현재 약 100만 세대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. 여기 이 골목길은 그래도 도로가 큽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집들이 그래도 뭐 좀 연식은 됐지만 아주 뭐 허물어질 것 같은, 그리고 날림으로 진 집들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역시 연식은 좀 됐고요. 낮에 여기 걸어 다니면 무슨 막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정말 삭막하고, 그래서 다 빈집 같은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. 항상 이 골목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우 그냥 썰렁해. 일본은 한번 집을 지으면 그 집에서 평생 그냥 같이 살아요. 집과 같이 삽니다. 새 집으로 잘 이사를 안 가. 여기도 빈집처럼 보이고 되게 오래된 건물이죠? 아, 심각합니다. 지금 보면. 근데 여기 보세요.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. 이게 빈집인지 아닌지 가장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안테나가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입니다. NHK BS2 보는 안테나가 저기 달려 있거든요. 저 안테나가 달려 있는 집은 빈집이 아닙니다. 요즘은 그래도 새 집에서는 저런 안테나, 유선 안테나 안 달고 그냥 유선으로 달거든요. 저희 집도 유선입니다. 그런데 오래된 집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BS2 저 안테나를 아직도 달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. 저 안테나 달면 방송국 수신요금 내야 돼요. 그래서 사람 돌아가시고 빈집 되면 저 안테나를 바로 제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앞집이 빈집이 되고 나서 뭘 했냐? 저 안테나를 처음에 바로 제거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손가락 이렇게 했잖아요? 이게 저 자리에 BS2 안테나가 있었어요, 원래. 근데 저거를 빈집이 되자마자 안테나를 제거하더라고요. 새로 진 건물은 저렇게 안테나 안 달고 위성방송 달거든요. 근데 저 집은 건물은 되게 새 거 같은데 안테나 달았네?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. 일본은 지방마다 특징이 하도 달라가지고 이게 딱 이거라고 정해낼 수가 없어. 제가 여기 왜 가냐면요. 이게 새로 진 건물들 되게 많습니다. 정말 이거 몇 년 안 된 것 같아. 이거 10년도 안 됐어. 한 5, 6년 됐나? 근데 여기 가다가 제가 특이한 집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. 제가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집인데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 집, 이 집, 이 집, 이 집 빈집입니다. 이거 어떡하냐?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어, 이거 이렇게 풀이 날 수가 없어. 관리가 돼 있으면 사람 안 들어오는 거야, 이 집. 이런 집 이유는 모르겠지. 커튼 다 떨어져 있고 이렇게 좋은 집 신축 건물 사이에 이런 집이 있네. 이 집은 주문주택에 태양열 발전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. 건물 정말 잘 지어놨고요. 지금 주차장에 이렇게 차양 설치도 되어 있잖아요. 이 차양 설치만 하는 것도 이거 돈 1000만 원 나갑니다. 이 집 풀 옵션으로 정말 잘 지어놓은 집인데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안 살아요. 옆에 지금 개가 울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. 지금 보면 입구가 막혀 있잖아. 입구에 사람 못 들어오게 저 안에 보면 막아놨어. 그 개인 사정이 있어서 빈집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. 집을 살 때 그것까지 알려주려나? 옆에 봐도 잡초 같은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입구 자체를 막아놨다니까 지금. 목조 주택 사면 보통 20년이면 건물값은 감가상각비로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게 서류상 20년 걸린다고 그러지 실제 판매하고 중고 거래하는 걸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목조 주택이 그럴 거고 일본에서 다 목조 주택만 있는 게 아니야. 저 집 딱 보면 저거 주문주택처럼 보이거든요. 주문주택 그 경우에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 약 40년 동안의 감가상각이 된다고 그러죠. 그런데 저런 집 이렇게 나오면 40년? 그건 서류상의 얘기고 그거보다 훨씬 저가로 물건이 나와요. 그러면 저런 집 사는 거 투자의 관점에서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니까 저런 집을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아. 왜냐면 투자의 관점이라면
다시 저걸 재판매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가 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는 동네이긴 하지만 저게 또 팔릴까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. 왜냐면 일본 중고 주택은 이게 매매 성사가 잘 안 돼. 그래서 여기보다는 진짜로 수요가 많은 정말 대도시에 저런 빈집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.